5년 만에 한미 외교 국방 수장 명의의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가 윤곽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한미 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의 국무장관 또 그리고 국방장관이 함께 우리나라에 온 것은 11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1년 만이고요. 그전에는 한국의 네. 국방장관과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2016년에 간 적은 있죠. 그래서 이른바 2+2 회의가 열린 것은 5년 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2+2 회담 의미를 찾는다면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5년 만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어떤지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2 회담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실리는 회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동맹국이랑 하지 않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만 이 2+2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일본, 호주, 최근에는 인도가 같이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2016년에 5년 만에 있었다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가 대외 정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특성이 부처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백악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모든 외교 정책을 중앙화 개인화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이 국무부에 가서 외교 정책을 연설을 하면서 도로 시스템이 복원되고 자기는 전문가한테 이런 문제를 맡기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앞으로 4년은 지금 온 국방장관,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과 하고 있는 2+2 이번 회담은 매우 의미 있는 회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렸는데 이제 공동성명 그 내용을 하나씩 조목조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일 공동성명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 그리고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일본과 미국의 그 공동성명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이 많이 나와서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런 강경한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모든 문제 인권을 비롯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행하겠다. 상당히 그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에 한국과 미국 그 공동 발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 다 빠졌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표현들은 그 안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 특히 미국이 요즘 중국을 견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해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번에 공동 이 발표문에는 이것이 들어갔고요. 하나 의아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 혹은 뭐 우리 정부가 늘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놓친 거일 수도 있지만 한미 간의 중요한 회담 이후에 발표되는 이런 공동 성명이나 발표에서 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동 성명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말이죠. 먼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라고 일단 대전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핵 또 그리고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얘기를 할 때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보통 지난 4년간의 트럼프 행정부 때는 거기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렇게 같이 얘기가 두 개가 묶여서 움직였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핵과 탄도 미사일이 위협이다. 그 정도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글쎄 뭐 의미를 찾는다면은 원래 가장 중요한 한미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아니면 최소한 병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가장 심각한 거는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그런 내용도 물론 뭐 위협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은 했지만
최종적인 한미가 공유하는 목표,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요. 그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는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회견을 하면서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어에 있어서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여기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뭐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2018년부터 계속된 얘기고, 특히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발표는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 20일에 조선중앙통신이 정의를 내리긴 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일단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 그런 핵 전략 자산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는 것이 맞다. 아니 일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번 공동성명에 그 얘기는 없었고, 그리고 보니까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뭐 그전에는 사실 2016년부터 북한 비핵화의 5대 조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공화국, 북한 대변인 명의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부과하는 위협이 사라져야 북한이 자위적인 차원에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 논쟁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공동성명에는 그 자체가 좀 빠진 것이 뭐 거듭 말씀드린다면 좀 의아하게 생각은 되죠. 예, 계속 뭐 그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용 장관은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우리 남한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는 표현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만 남아 있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설명을 한 거는 맞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는 보다 명확하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 그 쿼드 공동성명에도 보면은 명확하게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행해야 된다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CBID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그 의미가 계속 담겨 있고, 그리고 미일 간의 공동 발표문에도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런 논란을 의식했는지는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명확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권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어제 회담 때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것은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는 3대 기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인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육직책이라고도 보이는데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 국력이 쇠퇴돼 가는 상황에서 동맹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이전같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가치와 규범으로 묶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명확히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북한뿐만 아니라 특히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그 팀들이 여기를 오는데, 그렇게 가치 외교, 인권을 중시하는데 인권이 가장 침해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는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뭐 공화당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어저께 모두 발언에서 했었죠. 자, 이제 미국에서는 뭐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까지 폭넓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 대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입장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뭐 그 부분은 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인권이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인 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권이 뭔가 개선이 돼야 미국이 북한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대화가 시작이 되면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국내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걸 보면은 일정 수준 인권이 향상이 돼야 예. 제재가 유예되거나 제재가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 국내법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정 수준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북한 최선희 부상이 비난 담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최선희의 그 담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링컨 장관이 뭐 일부 그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2월 달부터 미국이 북한과의 일단 접촉을 시도했는데 북한이 전혀 답이 없다라고 그 언론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에서 그 블링컨 장관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 의미는 뭐 국제사회에서 보면 미국은 뭔가 대화를 하려고 북한이랑 하는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이구나.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찬성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죠. 왜 자신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냐.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최선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미국이 정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명분 쌓기, 시간 벌기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자신들의 조건은 지난 8차 당대회 그 앞으로는 지난 2019년 10월 달에 이미 정확하게 밝혔는데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런 식의 그 나름대로 반박의 그런 문자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뭐 2+2 회담 어제 오늘 이틀 이제 이어졌는데 말이죠. 이 2+2 회담을 앞두고 이제 쿼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의용 장관은 문제 논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블링컨 국무장관은 쿼드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한국과도 긴밀히 그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정의용 장관도 그렇고 둘 다 외교관 출신들이니까 이 표현과를 상당히 외교적인 수단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블링컨 장관은 앞부분에 아직은 쿼드가 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뒤를 붙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쿼드라는 것이 아직 공식적인 협의체로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쿼드라는 건 영어 표현 자체가 4개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쿼드가 확장된 트럼프 때는 예를 들어서 쿼드 플러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그 명확한 협의체 이름도 아직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건 아주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공동성명에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동맹한테 뭘 기대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죠. 오늘 이번 발표에도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얘기한 건 결국 한미일이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국제 질서의 규범을 질서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쿼드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이미 밝혀진 거고 그리고 사실상 한국한테 그런 거에 동참하라라는 메시지도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저희 더 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쿼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그 내용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 정부는 또 배타적인 거, 우리 주변 나라를 압력을 해주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네, 일단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을 보면 언뜻 보면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서도
꽤 또렷한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제 협의체, 그런 다자 체제가 배타적이 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맞진 않죠. 그래서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도 선택적 다자주의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도 충분히 알죠. 그래서 쿼드 공동 성명을 보면 거기에 중국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상 주도해온 국제 질서, 규칙과 원칙, 규범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들어와서 지켜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사실상 중국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명분상으로는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맞춰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방향 간에 일종의 말씀드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명분을 갖고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그 갈등에 한국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진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뭐 2+2 회담 이후에 이제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상하이 합의,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 합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도 조금 생산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싱가포르 합의의 합의 정신은 중요하죠. 그 안에 보면은 북미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북한 비핵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합의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의 그런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충분하게 한국을 비롯한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협의 없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거에 불편함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안들이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돼야 세 번째 북한 비핵화가 된다.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싱가포르 합의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북한 비핵화는 중요하고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 북미 관계 개선과 일정 시점에서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 정신만 얘기하면 되지 그래요. 싱가포르 합의를 구태였으면 자꾸만 논쟁만 저는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주문도 했잖아요. 사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보면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좀 생각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블링컨은 워낙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이전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강조했고, 그리고 이번 동선 자체도 일본과 한국을 해서 일본과의 발표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지 한 2번, 3번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그 워싱턴 분위기를 보면 우리 정부가 계속 일본과의 대화를 제의하는데 일본이 대화를 지금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와서 계속 얘기한 게 아마 일본한테 대화를 일단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를 할 때 보면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일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일 간의 협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려고 이번에도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오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왔습니다만, 토니 블링컨 이 양반 자체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 아닙니까? 원칙을 존중하죠. 원칙을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토니 블링컨뿐만 아니라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바이든 행정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2015년에 이른바 JCPOA.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에서 받은 교훈은 제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이란이 핵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블링컨 장관도 2012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229 합의라는 것을 네.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달 후에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로켓을 쏴버리는 바람에 그게 파기가 됐거든요. 네. 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의심을 갖고 있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루어진 2+2 회담, 앞으로 우리 정책 방향은 또 어떻게 잡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